네, 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만성 피로에 좋은 약재 3총사,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재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약재들은 바로 산수유, 구기자, 오미자 이 3가지인데요. 실제로 이 약재들을 보게 되면 다 붉은 색깔 약재들이고 또 크기도 엇비슷하기 때문에 평소에 약재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구분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3가지 약재들에 대해서 한번 효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약재는 바로 산수유입니다. 이 산수유라는 약재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산수유나무의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수유나무의 열매는 처음에는 나무에 녹색으로 달렸다가 8에서 10월 정도 수확철이 되게 되면 이 열매가 붉게 익게 됩니다. 이 붉게 익은 열매를 약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실험을 통해서 알려진 산수유의 효능으로는 대표적으로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당을 강화시켜주는 효과, 그리고 항암 효과라던가 간이나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산수유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한약, 그러니까 많이 쓰는 한약 처방이 육미지왕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육미지왕탕이라는 처방은 만성적인 피로와 그리고 비뇨생식기 계통의 저하, 그리고 척추나 하체 위주의 근육과 관절이 약해졌을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처방입니다. 자, 산수유의 효능에 대해서 조금 더 한의학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산수유는 음이 허해서 화가 동할 때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주는 약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많이 사용했던 질환으로는 양위증, 그리고 유정증, 그리고 어지러움증이라던가 다한증, 이명, 그리고 소변 관련 문제들에서 한의학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산수유는 그러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자, 이제까지 실험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산수유는 크게 부작용이 없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수유가 혈당 강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평소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수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산수유는 보통 음체질보다는 양체질에 많이 사용하는 약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손발이 차고 좀 소화가 안 되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양체질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체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소개해드릴 구기자나 오미자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구기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구기자는 가지과에 속하는 구기자 나무의 열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산수유와 같이 8월에서 한 9월 정도 수확철이 되면 그 붉은 열매를 수확을 해서 약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구기자에 대해서도 실험을 통해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구기자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항노화,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지아잔틴으로 인한 눈 보호 효과, 그리고 간 보호 효과, 그리고 숙면을 도와주는 효과 등이 좀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줄여주고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기자는 정, 기, 신 중에서 정과 신을 보강하는 약재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성적인 피로에도 많이 쓰이고 다양한 안과 질환, 그리고 소모성 질환, 당뇨라던가 갑상선 질환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약재 등급을 상중하로 나눈다면 구기자는 항상 상에 속하는 상약이라고 해서 효능이 굉장히 좋은 약재로 분류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구기자를 저는 임상에서는 주로 이제 만성적인 피로라던가 남성 여성분들이 불임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다양한 안과 질환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기자는 또 부작용은 없을까요? 구기자도 실험을 통해서 알려진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기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산수유라던가 오미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체질을 불문하고 많이 활용이 되는 약재이기 때문에 평소에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일상적인 용량을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기자를 가볍게 약선 요리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미자는 오미자과에 속하는 오미자 나무의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다 있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먹어보게 되면 뭐 단맛이라던가 신맛, 쓴맛, 떫은 맛 이런 것들이 다양한 맛이 느껴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미자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효능으로는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주는 효과, 그리고 뇌와 신경 관련 경로를 조절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연구 보고가 되고 있고요. 간을 보호해주고 또 이제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갱년기 장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는 그 뇌 관련 질환들과 오미자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뭐 불안장애라던가 우울증, 뇌경색이나 치매 등에도 오미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오미자는 보통 수렴작용이 있는 약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성적인 설사가 있다거나 혹은 정액 배출에 이상이 있다거나 뭐 다한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침이나 가래를 먹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산수유에서 설명드린 육미지황탕에 또 배합을 해서 만성적인 피로를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처방은 또 신기환이라는 이름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미자의 경우에도 정말 많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미자는 또 부작용은 없을까요? 자, 앞서 2가지 말씀드린 약재와 마찬가지로 실험을 통해 알려진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이 그 혈당을 좀 낮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이 아니고 그 당뇨약을 좀 많이 복용 중이신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오미자를 드셔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산수유와 구기자, 오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았는데요. 조금 더 맞춤형으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평소에 피로가 많이 있으시면서 몸에 열감도 좀 느껴지고 관절이나 이제 근육이 약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면은 산수유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평소 눈이 피곤하시거나 임신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구기자를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좀 스트레스가 많고 또 우리가 다한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성적인 설사가 있으시거나 좀 피로를 겪고 계신 경우에는 오미자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약재들은 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농가에서도 많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약재들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나라 농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한약재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을 너무 이제 전문의와 상담 없이 과량을 복용하시게 되면 몸에 무리가 어떤 약재라도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드시고 본인의 몸에 맞는 그런 약재들을 선택해서 적절한 용량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정환의 자가면역TV 오늘은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되는 삼총사 약재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